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0일 완성. 성특강. 하루 이제 3주, 3강. 3강 곱하기 총 4강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지. 3시간. 3시간 곱하기 4강. 그렇지. 그러면 총 12강이 됩니다. 그 12강 안에서 이제 이론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하고요. 50%씩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 좋은 강의예요. 이 강의가. 진짜 참 좋은 강의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내용 특강이 되고요. 요 수업은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계속 반복. 제가 7월 달부터는 수업을 이렇게 1차 과목은 2원화 시키면 좋다 그랬잖아요. 2원화. 그러니까 하나는 진도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 부동산 학교를 한 바퀴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테마 특강 교재를 가지고 한 주를 돌아가고요. 나머지 한 주는 이제 30일 완성 특강 교재로 돌아가고 한 번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되나? 9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서너 페이지 정도, 한 5페이지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한 걸 바로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강의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어차피 12강밖에 안 되니까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신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됐고, 특히 30일 완성 특강은요, 2차 과목에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2차 과목에서. 특히 2차 과목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견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30일 완성 특강을 반복하시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진도는 이제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요, 진도 자체가 이제 빨리 좀 나간다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할 거고요. 수요공급하고 경기 변동을 다 하고요. 시장론 일부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3시간 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잠깐 졸았다 눈 뜨면 엄청 많이 갔어요. 엄청. 예.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막 진도가 몇 개 파트씩 막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집중하셔서 어차피 한 달만 딱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한 달 동안 조금 고생을 해주시면 7월 말쯤 되면요,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부터.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은 총론하고 수요공급, 경기변동, 시장론 일부를 들어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료 한번 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개념의 부동산과 이번에 그냥 복합 부동산, 복합 동그라미 하죠. 복합. 그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고, 법과 경제 묶어서 뭐라 그래요? 무형, 기술은 유형, 기술을 물리적이라고 하기로도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휴먼 예체로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휴먼 예체예요. 글자 이쁘죠? 예. 요게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걸 다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 광의.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준부동산. 토지와 거정착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둘 다 있으니까. 경제적 측면,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생산요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돼요? 생산재.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뭐 있어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한 개도 모르면 못 풀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협의, 광의, 준 이런 것들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은 경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다. 두 번째, 복합부동산은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할게요. 누구랑 누구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고,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뭐든 평가를 하죠? 일괄평가를 합니다. 근데 일괄평가할 때 유의할 점이, 토지만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쓰거든요.
건물만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고, 근데 토지와 건물을 말할 때는 일괄 평가할 때는 뭐를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 평가 옆에 숫자 3이 보이죠?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개론에 일괄 평가가 총 3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다. 이것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한다. 이럴 때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산림은 원래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쓰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쓰는데, 산림도 일괄 평가하기도 하거든. 그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일괄 평가라는 말은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 3번 다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밑에 내려보시면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이고요. 이거는 감정 평가 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하고 2번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시면 돼요. 복합 개념.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건 복합이다. 3번, 4번은, 2번, 3번은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일괄 평가인지 구분 평가인지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주상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구분해서 평가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밑에 두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학습 1.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 잠깐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그 확인학습 1 있고 확인학습 2 있죠. 예. 그 밑에 여기 정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정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그 밑에 2 해서 이 페이지에서 www.lendana.co.kr 돼 있는 데 있죠. 예. 거기다가 답을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답이 없는 가운데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0일 특강은요, 제가 이거 틀렸어요 하면 거기다가 X 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또 뭐 말인지 모르나 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학습 2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답을 체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는 예습을 해오면 관계없는데 예습을 지금 안 해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문제풀이도 들어가고 예습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습을 또 안 해올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 않고 답을 제가 불러드리는 걸 체크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대신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 답을 갖다가 제일 밑에 거기다가 1번 정답 뭐, 2번 정답 뭐, 정답만 딱딱 적어 놓으시고요. 집에 가서는 정답 보지 말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틀렸어요 해도 문제풀이에서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맞는 부분 O하고 네모도 치고 했었잖아요. 근데 30일 완성 특강은요, 문제들이 핵심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버리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부분, 얘가 틀렸어요 하면 그거 X 하지 말고 문제 원형을 눈도장만 이렇게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수업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 자연. 맞죠? 내가 한 개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까지가 경제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은 땡. 인데 그 땡이라고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알겠죠? 예. 2번.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경우를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 감정평가시 구분평가하는 거 맞고요? 아니에요. 요거 끝에가 틀렸어요. 일괄평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게 복합 부동산은 맞는데, 복합 건물이 구분평가지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했잖아요. 예. 3번째. 협의를 포함했대. 일단 협의 포함했어요. 예.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은 준이거든. 그러면 협의 포함하고 준부동산이니까 무슨 부동산이고? 광의 부동산이고, 협의 광의가 뜨면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맞네? 예,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거기다가 3번 딱 적어놓으면 되지. 됐어요? 예,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아니지. 물리적은 기술이잖아. 기술은 유형이잖아. 법과 경제가 무형이고요. 기술은 유형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법과 경제만 무형이야. 기술은 유형이야. 그래서 기술은 물리, 유형 3종 세트로 딱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5번. 토지는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 다시 들어갑니다. 자자로 출발한다고 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에요. 자산, 자본만 경제적이고 자연은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는 건 맞는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입니다. 복합 건물이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협의 포함하고 준부동산은 광의가 맞고요. 협의 광의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이 맞아서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4번 물리적 개념은 형체가 있다라고 해서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맞지만 소비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3번. 2번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하는 문제죠. 갑니다. 공간, 환경, 위치로 부동산을 다루더라. 그건 무슨 개념? 기술적.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 물리적을 다른 말로 유형. 1번은 틀렸네요. 예. 2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보는 것은 물리적. 물리적 아니고 경제적. 협의 준 강의가 떴어. 그러면 법률적. 그럼 1, 2, 3번은 법경기가 다 틀렸네요. 예. 4번 법경기가 떴죠. 예. 요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이해하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거고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5번째,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 공장, 재단 등을 부동산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다. 질문요. 의제 부동산은 준부동산이죠? 네. 준부동산은 광의에 속하죠? 네. 협의 광의로 구분하는 것은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일 특강 이 수업이 좋다고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왜 30일 특강이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2차도 크게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2차가 더 심한데요. 1차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틀리잖아요. 그럼 1번에 지금 답이 몇 번이야? 3번이고 2번의 답은 5번이지. 1번에 3번, 2번에 5번인데 틀렸으면 보통 뭘로 가냐면 기본소를 찾아간다고.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풀이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틀렸잖아요.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가면. 바로 위에 가면 내가 어디가 지금 틀렸는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위에 그 해당되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한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그걸 갖다가 원스톱 서비스로 우리가 요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오늘 발음이 좀 자꾸 새네. 그만할게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정착물로 가보도록 합니다. 정착물. 자, 정착물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 있고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 토지 정착물은 또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종속이랑 독립이랑. 독립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어떤 거 있어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그 다음에 명인방법과 주거나 등기된 수목의 집단, 타인 토지 경작된 농작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종속만 일부고요. 독립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착물은 구분 기준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 있어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쉽게 제거되면 동산, 쉽게 제거되지 않으면 정착물, 쉽게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효용에 지장을 주면 정착물,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이 된 거 정착물, 아닌 것은 동산, 영구적이면 정착물, 일시적인 거 동산.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임대인 설치한 거, 임차인 설치한 거 기억하시고 그 밑에 참고 표시 4가지를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방금 4가지 배웠잖아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다? 그럼 이게 더 우선한다는 얘기네. 예.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뭐로 취급? 정착물로 취급되고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다.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인 정착물,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근데 그것도 훨씬 중요한 게 동산 3종 세트입니다. 누가 설치한 거?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 처리됩니다. 정착물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착물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쌍방의 관계가 매도 매수인일 경우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도인의 것이 된다. 맞죠? 한 글자 틀렸어요. 일단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말은 부동산 팔리면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야. 매수인의 것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지문 아까비 이런 건 적어도 돼요. 옆에다가 아까비 이런 건 적어도 돼요. 2번 건물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언제나 동산이다. OX X 쉽게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효용에 지장을 준다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죠. 예, 언제나가 틀린 말이고요. 3번째 정착물이란 하고 쭉 가니까 경작수확물 나와요.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4번째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걸로 취급되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나?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건 독립정착물이고 일부로 취급되는 건 종속이겠지? 예, 정답 몇 번? 4번.
5번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인과 합의를 해도 부동산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자, 일단 원래는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지. 근데 이사 갈 때 떼어가겠다 아니면 놔두고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요, 못 떼어가고 놔두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불분명할 때는 뭐로 간주? 정착물로 간주. 누구의 것이 된다? 매수인의 것이 된다. 쉽게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했을 때 효용이 준다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임차인 정착물은 뭐다? 동산이지 정착물 아니다. 토지 정착물은 독립적인 게 있나요? 몇 개? 4개. 종속적인 것도 있나? 예, 그게 답이었고요. 임차인 정착물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서 정착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합의는 우선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3번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는 일단 토지를 감정평가상 분류와 지목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맹지, 대지, 법지, 빈지, 공지, 공화지, 유지, 유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목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평가상 분류고 지목은 9개만 기억을 할게요. 9개만. 어떤 거 기억할까요?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대, 공장용지, 제방,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잠깐 질문 드릴게요. 저수지란 지목 있나?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유지. 제방이란 지목 있나? 네. 또 이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찰용지란 지목 있나? 없어요. 그러면 종교용지. 사로 시작되는 지목이 있긴 하죠. 네. 사적지란 지목이에요. 사찰용지가 아니야. 사적지지. 그 밑에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 자, 대답합니다. 택지는 뭐가 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한 땅. 심에 꼭 나오는 말. 주상공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플러스, 이 중요합니다. 플러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되나? 네. 그럼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바닥 토지입니까? 예. 상호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행지. 조심하셔야 될 건 상호간 내에서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고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공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에요. 전환된 땅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땅은 뭐다? 택지다. 전환되고 있어야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땅은 상업지. 전환되고 있어야 이행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 전이야, 후야? 후. 근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완만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전환 전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려옵니다.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가격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획지가 한 개면 일괄평가.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그 휴면 예체에 돼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 읽으면 돼. 자, 다시 한 번 더. 획지가 한 개면 일괄평가하고 획지가 여러 개면 구분. 근데 이런 건 해야 돼.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유는 묻지 마시고 큰 쪽에다 1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큰 게 몇 개? 한 개. 그럼 필지가 크면 필지 몇 개? 한 개. 획지가 크면 획지 한 개. 그럼 획지가 여러 개 있겠네? 뭐 했든 구분해 줘야지. 맞아요? 요거는 할 필요도 없네. 획지 한 개면 뭐 일괄.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필지 보고 한다, 획지 보고 한다. 획지가 한 개면 획지가 여러 개면 구분. 나지 한번 해볼까요? 나지 뭐 없어요? 건물 없어요. 공법은 있고요. 사법은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는 없어요.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 맞나? 그럼 건부지는 뭐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강가되는 게 원칙이죠. 증가될 수도 있나? 어떨 때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 강화. 강화란 말이 나오면 건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해서 허가받을 수 없는 땅은 좁은 접속면이 있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땅은 대지는 허가받을 수 있나요? 예. 법적 소유권만 있는 땅. 활용 실익만 있는 땅.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의 땅.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진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진 땅. 놀고 있네. 쉬고 있네. 예, 그렇게 1번 갑니다. 1번. 참 잘해요. 예, 1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나왔네, 나왔어. 누가?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획지가 크다 그러면 획지 몇 개? 한 개. 끝. 무슨 평가? OX. 5. 2번. 전이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다. 자, 전은 농지잖아요. 주거지는 택지잖아요. 그럼 농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있으면 상호간에 바뀌는 거야? 내에서 바뀌는 거야?
상호간. 누가 내라 그랬어? 누가 내라 그랬어? 전이 주어지로 바뀌는 건 상호간에 바뀌는 겁니다. 무슨지? 맞네? 예. 3번 중요한 단어가 떴어요. 전환이 완만하다. 완만. 완만은 원칙가요? 예외가요? 예외. 전환. 오케이. 전환 전. 원래는 훈데 완만하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 오케이? 예.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 맞죠? 아니에요. 깝깝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어야 이행지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예요.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예. 5번. 낮에는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예. 없어요. 3종 세트 한번 해봐요. 뭐 없어요?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될 필요가 없어요. 공법은 있어요. 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공법은 있어요. 공법만 있는 땅에 나머지는 다 없어요. 될 필요도 없고 공법 미쳤나봐. 사법도 없고 건물도 없는 땅이에요. 이 문제 답 몇 번? 4번입니다. 확인학습 2. 다음은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시험장에 가셔서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라 그랬습니다. 몇 개인가 하는 문제. 몇 개인가. 이거는 풀어봐야 큰 실익이 없어요. 틀릴 거예요. 일단 제가 풀어드릴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맞습니까? 하천 도로나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맞나? 그럼 A는 맞네? 예. 근데 맞지만 맞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B. 도시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 틀렸네? 공안지니까. 빈지는 간조와 만조 사이 맞죠? 아니에요.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의 땅입니다. 맞죠? 예, 틀렸고.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료형 모양의 토지 맞죠? 허가받을 수 없는 땅 맞죠? 허가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쉬고 있네. 휴한지. 예, 그러면 안 되고 휴한지 그래야지. 틀렸네요? 예. 규제가 뭐 되면? 강화되면 건부? 증가. 요거는 맞네요. 예. 그 다음에 지번은 내에서란 말이 있습니까? 내에서는 후보지야, 이행지야? 요거는 이행지예요. 그래서 맞는 건 2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기 친절한 부동산학개론 31완성 이종호 교수 5페이지 있죠? 그 옆에다가 AE 2번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AE 2번. 요거는 2번만 해놓으면 나중에 미안합니다. AF 2번.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예. AF 2번. 요거는 2개 맞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뭔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AF 2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참. 배꼽인사 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속이 시원해 이제. 예, 미안합니다. 에이, 좀 웃으면서 선생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잘못 봤었네.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무 피곤해서. AF 2개. 그래서 2번 답을 체크하지만 AF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토지 특성. 자료가 참 좋아요, 이 자료가. 자, 토지 특성. 토지 특성 그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분류됩니까? 근데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못마는 게 불가능합니까? 근데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못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경제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면 되나?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땡땡은 뭐하고 불가능 뭐든지 경제적 땡땡은 가능 뭐든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 되나요? 활동 3종 세트 얘기해 볼래요? 임장, 정보, 중개. 무슨 효과? 어떤 분석? 얘는 인접성에도 나오겠네. 예. 입지론 선정하는 부지 찾는 거. 시장 3종 세트 뭐예요?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토지는 수동적인가? 그럼 제일 마지막에 수익 배분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되나? 수익 배분의 원칙 잔여법이에요. 여러분 부동성은요 2 이상 시험 안 나옵니다. 2 이상. 그래서 진하게 처리되는 것만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 돼요. 국지화, 활동 3종,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입지론 부지 찾는 거, 시장 3종 세트, 수동, 수익 배분, 잔여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영속성 갑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됩니까? 원가법 곤란하겠네. 재생산 이론 적용이 안 되죠. 재생산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가 중요합니다. 재 동그라미 하시는 한국 계신 분들은 제가 재에다가 휴먼 예체로 재를 표시해놨습니다. 동그라미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주 강조된 거야.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시장이요? 임대차.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지금 하고 있는 짓인데 이게 임대차. 그 다음 무슨 시장? 재고.
재고는 저량입니까? 예. 근데 임대차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랑 뭐랑 분리한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 가치 보존력, 투자재, 공급 감소가 잘 안 돼. 이런 게 다 영속성입니다. 부증성. 생산비 법칙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글자.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희소하니까 어떻게 이용하자? 이런 거 조방적으로 잘 나옵니다. 수급 조절 곤란, 균형 가격 형성도 곤란, 공개념 발달하죠? 예, 수요자가 경쟁하고요. 참고로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에서 좀 더 유명합니다.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되죠? 예, 표준지 곤란하고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되고 개별 분석해요. 원리 이론 도출 어렵죠? 비교도 곤란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들어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인접성 때문에 발생되는 특징 어떤 거예요? 협동, 경계 문제, 개발이 환수. 아까 했던 거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거는 부동산 할 때도 나왔죠. 그다음에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돼? 어디 있다면? 인근 지역에 있다면. 참고로 용도의 다양성 두 개만 기억합시다. 뭐? 최유효 이용, 경제적 공급. 아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부증성 때문에 수직이라 했지.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어떤 모양? 우상향. 그다음에 용도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고가성은 판매자, 구매자 몇 명? 진출입 뭐가 필요하고?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장기.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 특성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비교해야 될 건 몇 종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재생산 이론 안 되는 건? 생산비 법칙 안 되는 건?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되는 건?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되는 거 개별성은 참 잘하는데 재생산 이론 안 되는 거랑 생산비 법칙 안 되는 걸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뜨면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영속성 하시고요. 비용 투입에도 생산 안 된다. 비에 동그라미 하시면서 부증성 딱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지 원가법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원가법을 쓰려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를 빼야 된단 말이야. 토지는 제조달 만들어낼 수가 없어.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액을 구하기가 곤란해. 무슨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원가법이 곤란한 이유를 두 가지 찾아봐라. 그럼 무슨 성? 부증성, 영속성. 이번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두 개 찾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개 찾는 거.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나오면 뭐나 뭐. 부동산 아니면 인접성. 최유효 이용도 용도의 다양성과 부증성이 있긴 한데 얘는 부증성이 좀 약해요. 감히 용도의 다양성이 좀 더 유명합니다. 자, 시장 2종 세트가 있어요. 시장 2종 세트. 같은 시장이라도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 한다면 무슨 성? 부동성이지만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뜨면 영속성이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한 장 또 넘겨볼게. 또 비교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나요? 지역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지역화, 국지화라 그래요.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분석하고? 지역 분석. 요거는 부동산 관련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동산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나? 그걸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요거는 개별성과 관계가 돼요. 다시. 국지화되고 지역 분석하는 건 무슨 성? 부동성이고, 개별화되고 개별 분석하는 건 개별성.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말이 있다면 영속성.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해도요, 공급 증가가 잘 안 돼. 증가 안 되는 건 무슨 성이에요? 부증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 감소도 잘 안 돼. 감소 안 되는 건 영속성이에요. 다시 증가 안 되는 거 부증성, 감소 안 되는 거 영속성. 입지로는 무슨 성? 부동성. 적지로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3, 4번은 됐습니다. 확인학습 세 문제만 풀면 토지 특성 완벽하게 끝을 내는 겁니다. 대신 이거 안 틀려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1번.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용이 점차 조방화된다. X. 우리 개론 시험에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조방적이란 말이 안 나와요. 조방적 대신에 집약적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산술평균이 안 나와요. 산술평균 대신에 무조건 가중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시험에 있으면 그냥 X라고 하세요. 부증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집약화된다. 집약화. 1번 틀렸네요. 예.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장기란 글자예요.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단어가 뜨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알겠죠? 예. 그다음에 3번 나왔네요. 여러분들 저기 재생산 이론이 안 된다는 말이 시험에 뜨면 뭐가 중요한 글자? 제가 뜨면 무슨 성? 그렇죠.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고 재생산 이론 한다는 건 영속성이에요. 3번 틀립니다. 이거 아마 좀 신경 안 쓰면요. 3번 보통 체크 많이 하는데 3번 틀립니다. 4번. 국지화란 말이 뜹니까? 무슨 성? 예,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5번. 최유효용이 뜹니까?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1번 정답 5번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예. 2번.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걸 찾으래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 자, 지역
지역이란 말이 뜨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힌트. 문제 풀다가 지역 뜨잖아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건 부정성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역별로 또는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건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잘 못 가져온다는 거야. 요거는 부동성과 관계가 됩니다. 부동성. 알겠죠? 예. 2번.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 이런 건 뭐죠? 부동성. 비교 어렵게 한다. 대체관계 제약한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한다. 이건 무슨 성이에요? 이 문제 답은 3번이에요. 부동성과 관계가 없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3번은 개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있고요. 국지화 있고요. 중개란 말이 떠요. 이거 뭐? 부동성. 토지는 수동적인가? 못 움직이니까 남는 걸 다 배분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요건 뭐예요? 부동성. 그 다 부동성인데 3번만 개별성입니다. 이 문제 답은 3번. 확인학습 3. 틀린 걸 찾아라. 소유와 사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토지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수 있나요? 택지 조성할 수 있네. 이거는 부정성 예외죠? 아니에요. 부정성 예외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증가로 봐야 돼요?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봐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부정성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 물리적 공급량은 똑같이 수직인 거야. 경제적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택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며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됩니까? 예. 장기란 말이 떴네. 그리고 저량은 재고잖아. 그럼 이거 무슨 성? 영속성.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에서 대체가 가능한가? 예,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페이지 정답은 532를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른쪽 5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범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적 범위 구분과 공간적 범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면 점유 사용 처분권이 있고요.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면 지표 지하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용적 범위 공부할까요? 공간적 범위 공부할까요? 공간적 범위. 그럼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뭐로 판단하고요? 사회 통념이고 구체적 판단은요? 법원에 판단합니다. 토지의 독립성이 있어야 없어야? 없어야 소유권이 미쳐요. 있으면 안 미쳐요. 예. 사적 공중권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1조, 조망권, 용적률, TDR. 지하수는 소유권 미쳐요? 한계심도 이내도 미쳐요? 그럼 국가가 한계심도 이내 침범하면 보상해야 됩니까? 예. 근데 독립성이 있는 거는 효력이 안 미치잖아. 몇 개 있는데? 4개. 뭐 있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항공권, 접하권도 소유권 안 미치죠? 광물도 안 돼. 한계심도 아래는 안 미쳐. 그래서 정부가 한계심도 아래 지하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개발권 양도제도 TDR 보겠습니다. 자, TDR은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죠?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TDR 제도는 토지용이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돼? 규제가 돼야 돼. 못하겠어요? 그럼 원래 행사했어야 될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뭐만 분리해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 양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발권 양도하는 겁니다. 소유권 주는 거 아니야. 보상을 하긴 하는데 뭐를 통해서 보상? 시장기구. 뭐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사적 공중권. 개발 지역은 화살 표시가 위로입니까? 그럼 개발 지역의 지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네. 규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TDR 제도가 실시되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권 행사할 수 있네. 뭐가 해결돼? 형평성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개발 지역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토지용이 규제된 지역에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개발권만 분리시켜서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 주는 게 아니다. 보상을 하긴 하는데 얘가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거지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한 거 아니다. TDR 제도는 지역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보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적 공중권과 관련이 됩니다. 지역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TDR 제도는 개발지역의 시가가 높아야 되고요. 규제가 심할 때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DR 제도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고 효율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학습 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 1. 가장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가장 틀린 걸 찾아라. 이 문제는 제가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문제 풀다가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답이 1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5번부터 갑니다. 구분지상권은 공중지하 다 되나요? 이는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거니까 다 되지. 근데 개발권 양도제도는 공중과 관계가 있잖아. 용적률도 공중과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세 개를 다 포괄하려면 무슨 공간? 공중공간. 4번.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계심도 이내라 그랬지. 이내는 한 줄 내려와서 뭐 해야 돼?
보상해. 이내는 보상하는 겁니다. 예. 3번. 우리나라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어디다?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까? 예. 1번. 공적 공중권이란 말이 있죠? 아, 이런 거 시험에 뜨면요. 얘만 하나 딱 보고 오세요. 끝에 갑니다. 끝에. 1조권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 1조권 찾았어요? 1조권이 공적 공중권의 예입니까? 사적 공중권의 예입니까? 그래서 확인학습 1번 문제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글자들 중에 틀린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공이 틀린 거예요. 사적 공중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를 찾아낼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 2번.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문제 1번.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을 인한 손실을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상한다. 뭐를 통해서요? 사적 자금 또는 시장기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2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개발지역의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한다. X. 뭐 부여해요? 개발권 부여합니다. 3번. TDR 제도는 일종의 공적 공중권의 활용 방법이다. X. 뭐요? 사적 공중권. 사적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발지역은 화살 표시가 위로라 그랬지. 그러면 지가는 높아. 고지가? 규제는 강화. 심할 것.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5번.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확인해 드리면 정답은 14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예,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유량과 절량입니다. 유량과 절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이고요. 유량과 절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일정 기간이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유량. 일정 시점은 절량이고, 플로우는 유량이에요. 플로우. 그다음 스톡은 절량이고. 계속 해볼게요. 임대료 지대. 임대료 지대는 유량이에요. 가격, 가치, 지가 이런 건 절량이에요. 가격, 가치, 지가, 절량. 소득, 수익 벌어들이는 건 뭐죠? 유량. 벌어들여서 쌓아놓은 재산이나 자산, 국부는 절량. 인구, 절량. 국민 총생산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고요. 외채나 외환 보유액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신규, 유량, 재고, 절량. 절량 뒤에 변동을 붙여버려요. 변동을 붙여버리면 이건 뭐가 되죠? 유량. 그럼 절량의 변동분은 곧 유량이 되는 건 맞습니까? 예. 유량의 공급량과 유량의 수요량, 절량의 공급량과 절량의 수요량을 판단해 보도록 해요. 자,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죠? 공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로요.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절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서 공급되는 거 맞죠? 예, 아니에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일정 시점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절량의 공급은 시점에 공급되는 거 아니고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절량의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뭐죠? 가격 또는 임대료. 맞아요? 예.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임대료 이외. 임대료 이외? 예. 임대료 이외.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변해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합니까? 그럼 곡선이 변하지 않네.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죠? 그냥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죠?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다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예. 나는 괜찮아. 아까 내 뭐 하나 E인가 F인가 잘못했다고 막 잡아먹을 듯이거든요. 자, 난리 쳐놓고 지금 뭐. 자,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요.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냥 가격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빌라 가격이 변해. 빌라 가격이 변하면 이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다. 수요의 변하다. 수요예요. 왜? 대체제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대체제예요. 대체제. 오피스텔도 아파트 대체제잖아. 막 주거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대신에 아파트 임대료가 뜨면 돼, 안 돼? 임대료도 돼요. 가격 임대료 둘 다 돼요. 근데 같은 가격이 뜨더라도요. 가격 뒤 예상이 붙어.
가격 예상이 붙거나 내 거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이 붙었을 때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알겠죠? 다시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임대료 뿐이고 아파트 수요를 바꾸는 원인에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나 가격 예상이 떠도 요거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장 그 참고 표시를 보시면 임대료는 무엇의 변화고 수요량, 가격으로 끝나더라도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나 가격 뒤에 뭐가 붙으면 예상이 붙으면 이건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확인학습 1. 이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참 쉬운 게 왼쪽 3개 절량이요. 오른쪽 3개 유량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고는 뭐예요? 절량. 임대료는 뭐예요? 유량. 자산은 뭐예요? 절량. 임금은 수익 아닙니까? 그죠? 뭐죠? 유량. 인구는요? 절량. 신규는요? 유량. 그 왼쪽 3개 절량, 오른쪽 3개 유량. 그래서 절량 몇 개? 3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량이 3개죠. 답은 2번입니다. 간혹 여기서 3개 하면서 3번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반가워 나오죠. 아는 게 사람이 그래요. 너무 아는 게 너무 오랜만에 나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3개지만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확인학습 2.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요. 절량 및 유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예요. 신규는 유량 맞죠? 예. 재고 변동도 유는 절량 맞죠? 예. 아닙니다. 둘 다 유량이에요. 신규는 유량 맞죠? 재고의 뭐? 변동. 절량의 변동은 유량이에요. 그래서 1번은 둘 다 유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신규, 유량. 원래 재고는 절량이 맞는데 재고 뒤에 뭐가 붙어서 변동이 붙어서 요거는 유량입니다. 둘 다 유량이에요? 예, 2번.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지만 맞죠? 예. 절량의 공급량 일정 시점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다. 맞죠? 아니에요. 공급이 아니라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량의 공급은 기간에 공급되는 게 맞지만 절량의 공급량은 시점에 존재하는 양. 2번 지문 제가 P를 토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2번 지문 앞에다가 P토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P를 토했어요. 3번. 얼마 동안? 1년 동안. 110만 채가 신규로 건설됐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거 무슨 공급이에요? 이거 유량 공급이에요. 기간 동안에 공급된 거기 때문에. 유량 공급 몇 개? 10만 개. 맞죠?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5천 채가 분양되지 못했네. 그럼 수요된 건 얼마? 9만 5천 채. 맞아요? 9만 5천 채가 수요된 거네. 그러면 이때 주택 절량의 수요량은 9만 5천 채이다. 맞죠? 아니에요. 유량의 수요량이 9만 5천 채예요. 여기서는 절량이 나오면 안 되지. 유량이 나와야 되지. 3번 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일정 기간 신규로 건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량 얘기지 절량 얘기가 아니에요. 3번 체크하시는 분들은 유감입니다. 4번 갑니다. 2014년 1월 1일에 주택이 1000채가 존재한대요. 근데 12월 31일에는 몇 개가? 1500개. 자, 7번 보세요. 이건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자, 1월 1일 날 몇 개 있다? 1000개가 있다? 그럼 12월 31일 날은? 1500채가 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월 1일 날 1000개가 있고 12월 31일 날 1500개가 있으려면 1년 동안, 유량입니다, 유량. 이 지역에 신규로 건설돼야 될 양은 몇 개? 500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00개인데 문제 이렇게 났어요. 근데 1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멸실 철거가 며칠 있었다?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이 나오네요.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이. 보세요. 이거 얼마? 1000. 이거 얼마? 1500. 근데 1년 동안 어쨌든 500개가 없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0개를 빼야 돼요. 처음에 1000개 있었잖아. 어쨌든 1년 동안 50개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도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1500개가 연말에 있어야 돼.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00개 있었잖아. 50개 없어졌잖아. 그럼 얼마? 950개. 맞죠? 근데 신규로 몇 개가 더 건설되면? 이 집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가가지고 야 1000개가 있었는데 50개가 없어졌어. 근데 발해가니까 1500개가 있어. 그러면 엄마 이거 550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깝깝한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1000개 있었잖아. 없어졌잖아. 1년 동안에. 그럼 얼마? 950. 신규로 몇 개 더 건설되면? 550개 더 건설되면 1500개가 되지. 알겠죠? 이 집은 X예요. 이 집은 X. 450개가 아니고 550개예요. 그러니까 간혹 500에서 철거 멸실이 갔다 500에서 50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450하고 정리 전사하는데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0개 걸려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0개 걸려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사과를 50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950개 있지.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더 열려야 1500개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몇 개 더 열려야 돼요? 550개가 신규로 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삶아 드세요. 삶아. 삶아 먹어. 가마솥에 넣고 내를 팔팔 끓는 물에 삶아 먹어.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예, 550개고. 5번 지문. 아, 중요하네요. 현재 1500만 채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칠판. 현재 존재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재량이 원금량 얼마? 1500만 개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몇 채 사람이 안 살아? 100만 채 사람이 안 살아. 그럼 수요된 건 몇 개? 1400만. 맞아요? 그럼 재량의 수요량은 몇 개다? 1400만이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서 그랬어요. 예. 이거 되게 편집할 수 없나 이거? 아, 쪽팔려 주겠네. 아, 목소리 뒤집어졌네. 아, 쪽팔려. 예. 답은 5번입니다. 5번. 답은 5번.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확인학습 3 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파트예요. 뭐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아파트 한 거야. 아파트 알죠? 별빛이 흐르는 그 다리를 걷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왼쪽부터 봐야 돼요? 오른쪽부터 봐야 돼요? 오른쪽. 왼쪽부터 보시면 절단 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에 수요량이잖아요. 자, 대답하세요, 이제.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이 뭐죠? 또는 아파트 임대료. 그럼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임대료만 찾읍시다. 첫 번째 아파트 임대료 있어요? 오, 걔는 맞아요. 이자율은요? 아니, 답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아파트 가격. 요거 돼. 맞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예상은 안 돼. 오피스텔 가격. 안 돼, 이거 아파트 가격 아니라서.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3번 왼쪽에 가봐. 3번 왼쪽에. 건축기술은 공급만 바꿔요.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급받고 오기 때문에.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다? 수요.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요 확인학습 3번 정도만 나와도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가격 예상 못 찾아가지고, 뭐 가격인 줄 알고, 또 가격 예상이 있는데, 그것도 가격인 줄 알고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은 1번. 그래서 정답 다시 확인할게요. 확인학습 1번은 2번, 확인학습 2번은 5번, 확인학습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은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